문 대통령이 글로벌 백신 허브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시장 세계 5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현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매파 성향의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부터 기준금리 등 금융권에 산적해 있는 과제가 많은데요. 금융정책 기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백신에 대한 관심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백신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겠네요. 예, 정부가 본격적으로 백신 산업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 K 백신 글로벌 허브화 전략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네. 이 허브라는 것은 중심, 기지, 총본산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2조 2천억이라는 돈을 투입한다. 그래서 이제 그 빨간 부분에 보면 네. 바로 내년 상반기에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우리 그동안 백신 때문에 참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마음을 좀 많이 졸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사들이 백신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구글도 하고 빌려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정부가 우리가 직접 코로나 백신을 만들자. 거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투자하겠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5년 내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백신을 책임지고 공급하고 우리나라가 생산 물류의 한 중앙에 있는 허브가 되겠다 하는 이런 야심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자체 백신이 개발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현 주소는 어느 정도이고 또 백신 주권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안보 주권도 있고 경제 주권도 있지만 예.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는 백신 주권이 참 중요합니다. 네네. 우리 스스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고 예. 공급할 수 있다면 바이러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 높일 수가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안보다. 이러면서 네. 안보 동맹국들에게만 좀 백신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도 마찬가지로 시노팜을 통해서 세계를 지금 중국 주도로 끌어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백신은 돈 문제를 떠나서 백신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회의에서 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밝힌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백신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가 지금 가장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SK 케미칼의 자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독감 백신 이것도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에서 만들어내는 거였거든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있죠. 예.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요.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위탁 생산하고 있는 것도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어요. 네. 저기서 임상 2상까지 끝내고 임상이 세 번째 3상까지 있습니다. 3상 신청을 했어요. 빠르면 다음 주에 정부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3상 허가를 내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 비교 검색하는 임상 조건도 완화해줬기 때문에 빠르면 11월 달 정도에 1호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백신이 긴급 승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내년 상반기에는 상용화돼서 팔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무려 1,667억 원을 개발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3상만 끝나면 바로 720억 원어치를 선구매하겠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거예요. 모더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원액이 아니라 저거는
저 병입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원액을 가져다가 예. 병 뚜껑 닫는 거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나라 백신으로 좀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저 제품도 위탁 생산이지만 곧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다음 주부터 18세에서 49세 사이 백신 접종이 또 원활하게 진행될 테니까 일단 잘 접종되고 우리나라 기술로도 예. 또 나오면 좋겠어요. 예. 어떤 거 말씀하시려고 이제 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백신 굉장히 지금 중요하잖아요. 예. 백신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계신지요? 백신이 예. 한자어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백신이 영어로 VACCIN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네네. 이 말이 라틴어에서 예. 소를 의미합니다. 소. 네. 소요, 소? 예, 우리 농사 카우, 짓는 소? 소, 예. 카우. 자, 이 백신이 나온 게 지금으로부터 221년 전으로 네.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영국인데요. 영국의 제너의 종두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종두법. 예. 예. 이 양반이 이 소에 두창이 생겨서 그걸 천연두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만성적으로 퍼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무도 그 대처 방법을 몰랐습니다. 네. 이 제너라는 의사가 그 소의 상처를 몸에 발라 보니까 네. 그 상처를 바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 두창에 안 걸리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살짝 몸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면역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 병원 항원체를 몸에 살짝 집어넣어서 우리 인체에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스스로 막아내리는 그런 어떤 면역의 기능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한꺼번에 들어오면 감당하지 못해 죽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넣어서 면역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그런 그 백신인데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이 지금 세계에서 10위 정도 굉장히 우리나라 제약 사업에 발전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들은 그동안에는 이 바이오 시밀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제품을 이제 특허가 끝난 제품, 그 특허 정보를 보고 이미 다른 사람이 개발해 놓은 것을 대량 생산하는 예. 여기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래도 원천 기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천 기술을 정말로 앞으로 몇 년 내에 만들어내게 되면 예. 그야말로 우리 바이오 산업이 혁신을 하게 되고 우리 경제에도 어떤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하실 말씀 있으실 때 손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제가 역사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수도권 아파트값 진정이 될까 싶었는데 또 역대 최고점을 찍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값은 지난주에 9년 내 최대 폭의 상승을 했고 네. 서울의 경우에도 뭐 20개월 약 2년 만에 예. 최고치를 이렇게 찍었는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자, 수도권 0.37% 올랐죠. 0.37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저게 주간 단위로 0.37이 오른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0.37에다가 곱하기 52 정도는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그래요. 연율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끄내겠는데. 상당한 약 8%, 20% 정도 오른 네.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사 대책 이후에 그러니까 올 2월 달 이후에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었는데 예. 어느 사이 다시 상승세로 돌았었고 특히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가격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니까 네, 영끌 네. 조심하세요 하고 이 경고 신호등을 발표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네. 그 시점에 집값은 또 9년 만에 최고치를 겪었다. 그래서 정부의 그 계획이나 정부의 경고와 시장 상황은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경고를 하는데도 시장은 아예 반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당장 하반기에도 이제 뭐 전셋값도 오르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홍남기 부총리가 어저께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예, 예. 목동 등에 있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들에게 집값이 왜 오르냐, 집값 잡으려면 네, 어떻게 하면 네.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 거기서 공인중개사들의 답변은 지금 집값이 오르는 핵심적인 요인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값이 오른다.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네.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각도에서 공급, 그다음에 또 하나 양도세가 6월 1일부터 지금 대폭 올라서 최고 세율이 75%까지 올라 있는데 거기다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도세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급 잠김 현상이 나오는데 결국은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란 말이죠. 수요가 최근에 크게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급에서 양도세 때문에 매물 잠김, 거기다가 또 임대차 3법 때문에 매물 잠김 이런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수요 관리와 공급 관리에 좀 보다 더 정교하게 네.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예.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융위원장에 내정이 됐습니다. 금융정책 기조에 좀 생길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예. 첫 출근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금융시장, 금융시스템의 안정, 또 자산시장 과열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책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승범 금융감독원 내정자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금리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승범 내정자가 매파에 속했다 이런 평이 있던데 매파, 비둘기파 그거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금융감독원장이 아니고 금융위원장이에요. 제가 예. 실수했군요. 예. 금융위원장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네. 우리가 똑같았는데 2008년부터 그 기능이 분리가 됐어요. 예. 이제 고승범 씨는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됐는데 네네. 장관급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현직 금통위 위원이세요. 네네. 근데 매파다. 이 한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 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좌파, 우파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여기는 비둘기파와 매파. 매파가 있어요. 예. 비둘기파는 좋은 게 좋은 거다. 금리를 좀 내리자.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이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대출도 했다 이자를 좀 적게 내도 되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를 긴축시켜 보면 현재 지금 기업이나 가게에 큰 충격이 오는데 매파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잡아먹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리를 올리는 사람들을 매파, 금리를 내리는 사람들을 비둘기파라고 하는데 고승범 이제 위원장 내정자가 금통위원으로서 지난번에 혼자서 예. 금통위원이 7명 있습니다. 유일하게 금리를 0.75%로 올리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매파도 아니고 저분 별명은 강성 매파로 지금 네.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오면 이제 금융위원장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예. 그러면 대대적으로 금융 긴축을 할 것이 아니냐. 금융위원회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자 하는 데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기서 은행들 지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은행장 불러다가 대출해 주지 마.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금융 회수, 가계 부채 축소 이런 정책이 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냥 매파도 아니고 강성 매파라고 하니까 좀 가계부채 고삐를 더욱 잴 것 같은데 일단 금융 정책부터는 변화가 좀 불가피하겠네요. 예, 현재 지금 그 기존의 금융 정책 입안자들이나 정책 담당자들보다는 조금 강성이다.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가계 부채가 우리가 예. 너무나 지금 GDP 대비 높아지고 있고 이 가계 부채가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큰 연쇄 도미노 부실이 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 시대적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강경 이 매파 고승범 위원장이 오면 가계부채를 대폭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금융이라는 게 경제학에서는 인체의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피가 몸에 잘 흘러야 사람이 잘 살듯이 금융이 잘 흘러야 사람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이라는 게 금융위원장으로서 예. 강경 매파로 무조건 피를 줄여버리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그 많이 능사는 아니죠. 네. 너무 많으면 줄이고 적으면 또 늘리고 그래서 고혈압도 안 되고 저혈압도 안 되고 적정한 통화량 또 적정한 속도로 잘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뭐 고승범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부터 오랜 생활 재무부 관료를 했고 저분 아버지가 고병우라는 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압니다. 네. 제가 그 기자 시절에 여러 번 만났어요. 네. 저분도 자기 아버지도 장관을 했어요. 네. 근데 저분 아버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특히 그 전 대통령 굉장히 친해요. 예. 그런데 막 정권을 바뀌어서 정부를 넘나들면서 아들이 장관을 이렇게 맡게 되는데 위원장도 장관급이거든요. 네네. 아무튼 뭐 이데올로기 문제를 떠나서 예. 잘 이 몸의 피 관리를 잘 하듯이
우리 금융 혈류 관리를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 금융위원장에 내정이 됐는데 네.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원래 이제 금융위원장과 금통위원장은 겸임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예. 독립성을 위해서. 그런데 아직 지금 그 국회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현직으로 그냥 금통위원으로 아직 임기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금통위와 금융위원회는 서로 간에 인맥도 교류가 많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성범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이 되면 아무래도 금통위 쪽에서도 고성범 위원장의 매파적 시각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뭐 그런 면에서 뭐 전체 현재 금융팀의 기조가 어떤 그 금융 관리 통화 완화에서 예. 통화 긴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금융위원장 내정자 이야기까지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